활용단원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이론이 없다. 그죠? 저는 앞에서 배웠었던 인수분해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없어요. 대신에 문제마다 아이디어가 좀 있죠. 문제마다, 각각 문제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4번부터 가볼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안 해도 어느 정도 겪어봤을 문제들이에요. 이제 고정이 풀고 와가 그랬기 때문에 보시면 재밌어요. 안 쉬워요. 처음에 되게 중요한 조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삼각형 세 변의 길이 A, B, C 사이에서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의 세 변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와 C는 무조건 양수대수. 이거 반드시 잡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주의하세요. 뭐냐면 가끔 서술형 문제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출시될 때가 덜어 있거든. 그때 요 조건 안 써줘서 부분감점 당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요 조건 안 써줘서 부분감점 당하는 경우가 꽤나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조심하셔서 챙겨서 서술형 문제 풀 때 써서 제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그때 조금 복잡해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한 식이 하나 있는데 A 4제곱 굉장히 노력했죠. 그 다음에 C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C CA 제곱, 그 다음에 아이고 어디까지 썼냐,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CA, 아유 마이너스 B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세제곱 C,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C제곱. 와 되게 노력했다. BC 세제곱은 0이다 까지 왔어요. 굉장히 노력한 식이죠. 어떻게 정리해서 준 식이냐면 A에 관한 최고차항이 4차인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인수분해하면서 주되게 쓰는 아이디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용된 문자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를 이용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라. A 사용됐고 B 사용됐고 C 사용됐는데 A는 4차인 거 뻔히 보이고 B는 몇 차가 최고차항이니? 4차죠. 그죠? C는 몇 차가 최고차항일까? 1차, 2차, 3차. 3차가 최고네요. 이거를 다시 재정리할 건데 누구를 이용해서? C를 이용해서. 그래서 3차가 언제 나오냐 봤더니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B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C 세제곱을 일단 첫 번째 썼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C에 관한 2차식일 것인데 C에 관한 2차식은 뭐가 있을 것입니까? 앞에서부터 쭉 보니까 여기서 한번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2차식도 언제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묶었으니까는 플러스 묶었으니까 플러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1차식은 언제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은 여기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A 세제곱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한번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A제곱 B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A 이렇게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또 나오네요. 플러스 B 세제곱. 그리고 없죠? 이게 C에 관한 1차식. 마지막 C가 없는 것들 다 모아라 라고 했으니까 A 4제곱 있을 거고 B 마이너스 B 4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썼네요. 얘가 0인 거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C를 한번 쭉 훑어 봤걸랑요. 쭉 훑어 보니까 공통인수가 보일랑 말랑 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인수는 A 플러스 B가 일단 있다는 거 보일 거고 이거 합차 구조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A 플러스 B 찾아내는 것도 가능할 거고 여기 마지막 식도 합차 구조로 바꿔갈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 정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고요. 마지막 고민은 여기죠. 여기 안에 A 플러스 B라는 인수가 있을까? 있으면 나눠버리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네.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봅시다. 그랬더니 여기가 A 마이너스 B가 하나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B 제곱을 한번 묶어봤더니 A 마이너스 B가 하나 더 나왔어요. 어겐기 됐을까? 오케이. 그럼 A 마이너스 B로 묶어내는 것이 가능하죠. A 마이너스 B로 묶어내셨더니 마이너스 부호 앞으로 빠지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러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없지 않나? 그지 않나요? 나 설마 또 식 잘못 쓴 건 아닐까? 갑자기 걱정이 눈앞을 막 가리기 시작하네. 세제곱식 확인, 빨리 확인. 세제곱식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문제 제대로 쓴 거 맞음? 맞네. 슬프네.
매우 슬프네.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지금 나 제대로 쓴 거 맞죠? 잘못 썼습니까? 네, 어디 잘못 썼어요? 어디요? 여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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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어쩐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C 세제곱이 나오는데 A C 세제곱이죠. 그래야 얘기가 되죠. 시장칼. 마이너스 뽑아낼 거 없이 여기만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래야 얘기가 되죠. A 마이너스 B조차 못 묶어낸다면 이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나 지금 뭐 좆됐나? 막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A-B가 공통인수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갖고 여기서 요 식까지 정리해 놓을게요. 요 밑에 거 지워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아서 저 밑에 있는 식은 살려놓고 지워놓고 인수분해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공통인수로 뭘 묶어내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A-B를 일단 묶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남아있는 건 여기가 C 세제곱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일 것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보 낮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보 남을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 C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요 식은 얘가 기어 나갔으니까 얘가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C가 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서 A 마이너스 B만 하나 기어 나왔을 거니까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하나 남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문제 내에서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A와 B와 C가 같지 않다 이런 적이는 없잖아. 서로 다른 세 변의 길이 이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첫 번째는 노란색 식 하나하고 두 번째 좀 길어서 짜증나 보이는 주황색 식 두 개로 인수분해된 식인데 가능성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노란색 식이 0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결론은 굉장히 쉽게 나왔겠네. A-B가 0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같을 테니까 이때는 뭐다? 이등변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런 삼각형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오케이? 두 번째 식의 상황에서는 C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C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C 더하기 A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공통인수가 그냥 은근스럽게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3차식이니까 조리제법을 쓰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인수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조리제법이 될까 봐 지금 의문스러운 눈빛을 보고 계셔서 봐보세요. 최고차표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해보시면 인수 이거 되게 쉽게 볼 건데 얘 마지막 수 약수긴 하잖아. 근데 그 약수가 1이나 이따위 숫자는 아니겠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인수고 얘도 하나의 인수일 거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다 갖다 뭐 집어넣어 볼 생각이냐면 A 플러스 B 뭐 이딴 거 갖다 집어넣어 볼 생각인 거예요. 1 A 플러스 B 곱해 올라가니까 A 플러스 B 여기 0되고요. 얘 다시 곱하면 여기 0되고요.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올 것이고 곱하시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온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으로 푸는 게 가능하긴 한데 사실 이거 잘 안 보이죠. 이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너희들한테 쉽지 않겠지만 이거는 분명하지. 얘가 지금 내림차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공통인수 더 이상 묶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서 내가 C제곱 묶어낼 것이고 여기 있는 거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묶어낼 거다. 남는 공통인수가 각각 존재한다는 거 정도 볼 수 있죠. 둘 중 하나의 방법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조리제법 하나씩 이용할게요.
C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남아있는 게 얘입니다라는 뜻은 C 제곱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남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왜 얘는 0이 못 돼요? 라고 하시면은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와 같아져 버리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결국 C는 A 플러스 B와 같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두 변의 합이 한 변의 길이와 합과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돼. 삼각형이 안 돼요. 얘는 0이 될 수 없으면 무조건 얘가 0인 거죠.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C제곱은 뭐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가끔 선생님들이 이거 갖고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감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알겠는데 각이 어디가 직각인? 그렇죠. 각이 C가 직각인이라고 쓰시던 아니면 변 C가 빗변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각과 어느 변이 빗변인가라는 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거 안 썼을 때 그냥 직각삼각형 썼을 때 감점당한 경우가 있으니까 오라지 않게 그런 거 주의하세요. 갖고 하나는 이디면 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각 C가 빗변인, 각 C가 직각인 혹은 각 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다음 활용으로 갑시다. 2-5번 활용. 만만한 게 삼각형이죠. 활용해서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그리고 얘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다들 보자마자 답도 아실 거라고 믿을게요. 아까 전에 풀어봤었던 삼각형 세 변의 길이라고 주게 되면은 보장된 조건이 하나 있지. 뭐 A하고 B하고 C는 다 양수다. 세 변의 길이여야 되니까. 그죠? 어떤 삼각형이니까 이게 답도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죠? 이 문제는 빠르게 그냥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바꿔서 끝. 됐어요? 그리고 내가 요거는 너희들한테 이런 잔소리 잠깐 좀 중간에 하고 갈게. 오늘 잔소리 타임은 여기입니다. 겨울방학 때 늦었던 친구들도 겨울방학 때 정도는 이 조건식을 한 번 정도는 봤을 거라고요. 그죠? 빨리 봤던 친구는 뭐 작년 2학년 때, 중2 때, 중3 때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진짜 솔직하게. 중2 때 봤던 이 식이 머릿속에 있다고 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2 때 왜 중3 때만 하더라도 모르겠는데 중2 때 혹은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막 고등수학 상하 선행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그때 애들이 봤었던 이 식이 머릿속에 있다고 난 그거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어. 그렇다고 이 식이 중1, 2, 3 내신에 자주 나오는 식도 아니야. 등장 안 해요. 애초에 아예 안 해요. 아예.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 처음 등장하는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신 겁나 해봐야 사실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식이 기억나는 거는 아마 이거 이유 하나 달걸? 겨울방학 동안에 봤었던 거. 그게 다예요. 근데 겨울방학에 안 봤으면 이런 충격을 지금 느끼고 있겠죠. 이거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를 보려 할 때 굉장히 치명적인 시간이 언제냐는 걸 다시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건 이거일 거라고요. 이때 해놓는 과한 선행을 해놓은 학생들 항상 우려할 거라고 마음속에. 이번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애들이 어떤 걸 막 걱정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학교는 선행을 많이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점수 따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이 과한 선행을 했던 애들이 이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던 이 식이 기억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물론 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전반적인 이유는 아닐 거라고요. 물론 네가 선행을 전혀 안 해놓은 게 조금 더 불리하게 적용했을 수 있지만 아마 중간고사 때 이 식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너는 겨울방학에 놀았고 너는 3월달 4월달에 놀았어 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이 실제로 요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겨울방학 때 해놨던 거나 아니면 3월달 4월달에 놀지 않았던 친구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된다는 게 되게 자명하게 짜봐지잖아요. 그리고 소름 돋겠지만 혹시라도 시간적 여유 되시면 선생님이 겨울방학 동안 올려놨던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이거 수업 시간 증명해 줘요.
어떻게 전개하느냐,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다 증명해주고, 그러면서 그때 처음에 애들이 표정, 내가 그때 에리미의 표정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러고 있죠. 뭐 하는 짓거리세요? 뭐 이런 표정으로.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수학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은 똑같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은 똑같은 게 뭐냐면 처음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전문적인 용어예요. 족 같고요. 두 번째 봤을 때는 짜증나고요. 세 번째 봤을 때는 뭔가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네 번째 보면 잘난 체하기 시작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동감하니?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그지 같아.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세 번째 보면요 그냥 좀 할게 이러고 있는 거. 네 번째 보면 옆에 애들 다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이 우매한 자식아 여기 옆에 앉아봐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알려주기 시작한다고요.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의 스킵과 너희들 마음의 변화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수반된다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어려우면요 어려우니까 하기 싫다라고 가시면 안 돼. 그럼 1단계에서 2단계를 못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4단계라고요. 100% 4단계예요. 주변에 무언가 널리 알리면서 내가 스스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 그 단계까지 넘어갈 때는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너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학생들한테 막 여기 이제 뭐 아직도 애들이 계속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 중에 막 선생님 여기가 뭐 들어오려면은 입학 조건이 뭐 되게 까다롭다면서요. 막 이렇게 뭐 수학 공부 내가 뭐 1, 2등급 아니면 안 받겠다는데 실제로 뭐 우연찮게 1, 2등급 학생들을 구성을 해놨는데 내가 그 조건을 건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시켰는 이거 하라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준 거를 너희들이 반드시 반복하면서 할 수 있냐? 그 근성과 그 노력과 인내의 의미를 알고 있냐?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미안하지만 3등급 미만 3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의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돼요? 동감돼요? 이 말? 4등급 바깥쪽에 있는 학생들의 90% 이상은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해요. 안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까 봤을 때 첫 번째 봤을 때 무섭다니까요. 족같다니까요. 딱 뭐 어떻게 이거 말이 돼?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게 꼭 수학뿐만 아니라 뭐 암기 과목 같은 경우 이거 언제 다 외워?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토론이 일어나는 게 이걸 외운다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호불호를 만들기 시작해요. 나는 이해하는 건 좋은데 암기하는 건 싫어. 반대도 있죠. 나는 암기하는 건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해하는 건 싫어. 이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막 나누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과목에 대한 호불호도 나눠요. 나는 사회는 정말 재밌고 좋은데 과학은 싫어. 나는 수학은 정말 재밌고 좋은데 국어는 너무 싫어. 영어는 너무 싫어. 그러면서 사회에서 쓰고 있는 말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어문학이 뛰어난 학생이야. 나는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이야. 나는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 나는 뭐 어문학 계열이 뛰어나. 나는 암기 과목이 뛰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의 한 종류에 속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과적인 마인드만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마인드는 없어라든가 나는 이걸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규정해버려. 뛰어난 거는 저도 인정해 드려요. 뛰어나십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없는 부분이 나한테 혹은 부족한 부분이 평생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럼 저도 그냥 냅두고 싶어요. 정말로 그냥 냅두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과적인 마인드와 이과적인 성향과 문제 수학만 좋아해도 살아가는데 평생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저도 그냥 냅두고 싶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 애들아 어느 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네 여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대학교 간 학생들에 비하면 족밥이고요. 그 대학교에 가서 날고 기었던 학생들도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족밥이고요.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유진이의 꿈인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꿈인 교수님에 비하면 족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도 세계 유수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다 모아놓고 보시면 그 중에서 또 상황이 나눠진다고요. 즉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고등학교 수학은요 노벨상을 타라고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어느 한쪽 부분에 자기를 규정해서 자기가 만약에 이 부분이 잘하면은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계속 하시고요.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처음 봤을 땐 굉장히 그지 같으나 두 번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하고 세 번째 보면요 짜증나긴 해도 애정 같지 않을 거고요. 네 번 보면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즉 잘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하나하나씩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기는 이제 빨리 끝냅시다. 얘가 영일리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변의 길이니까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 합이 0일 리 없잖아요. 제가 이런 거 써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객관식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관식이면 반드시 명시하셔야 돼요. 얘가 0이라는 얘기구나. 아, 그러면 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이구나? 정삼각형이구나. 그죠? 두 번째 문제를 빠르게 가보시면요. 거기는 똑같은 조건식 줘놓고 A, B, C를 바꾸래요.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이 조건식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미친놈이에요. 그죠?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새끼는 나 오늘 저녁에 잠 안 잘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세제곱하고 앉았으면 당연히 인수분해는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야죠. A 자리에 뭐 갖다 집어넣을 거냐면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집어넣겠대. A 자리에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그럼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됐어요. B 자리에 뭐 갖다 집어넣겠다고 하면 C 플러스 C 플러스 A 마이너스 A. 뭐라는 거야?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지막으로 C 자리에 뭐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냐면 B 플러스 A 마이너스 C 갖다 집어넣겠죠.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A 자리에다가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갖다 집어넣고요. B 자리에다가는 C 플러스 A 마이너스 B를 갖다 집어넣을 건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바꿔 쓰시면 그만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식 다 쓰기 전에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보세요. 여기 A 있고 여기 A 없어졌고요. 여기 C 있고 여기 C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있고 여기 B 사라졌어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하시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남는 건 똑같아요. 즉 앞에 있는 이 노란색 밑줄 식은 A, B, C가 똑같이 남는다고요. 이렇게. 여긴 변화가 없는데 어디서 변화가 생기냐면 여기 가로 안에 보셨더니 C, C 없어지고 A, A 없어진 건 좋은데 B가 두 개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이 식이 2B가 됐다는 얘기고 이 식은 똑같은 의미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역시 계산해 보시면 뭐 2C 아니면 2A 여기는 2C 아니면 2A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일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또 뭘 막 없앴나요? 없앤 거 맞잖아요. 플러스 A 마이너스 A. 오 뭐야. 응? 잠깐만 뭐 없앤 거지 내가 지금? A 없어 CC 없어졌고요. 뭐뭐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까? 아 그지 같네요. 뭐가 살아남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빠르게 끝내고 싶어서 허튼 짓거리를 했다가 걸렸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식 써볼게요. 갑자기 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뭐가 남습니까? B가 두 개 남고요. A가 두 개 남네요. 그러니까 두 배의 B 마이너스 C가 남네요. 이거 제곱하라 이 얘기죠. 이름 제대로 왔죠? 오케이. 원래는 A-B였었는데 두 배의 B-C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냥 이 두 번째 식도 어느 정도 상상이 돼요. 두 배의 그렇죠. 뭔가 이상했어요. 고마워요. 두 배의 B-C가 남겠네 두 번째 식은 그러면. 지금 아마 학생들의 생각에는 저 수학도 못하는 새끼라고 생각할 건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식은 뭐가 될까요? 두 배의 C-A가 남겠네요. 이렇게. 그럼 조심하실 게 이제 이거죠. 이거 왜 없어졌습니까? 아까 전에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남는 거는 똑같은데 아까 전에 식이 상한가 그쵸? 이거 어차피 B-A나 A-B랑 똑같은 식이니까 조심하실 건 얘죠 얘. 얘가 두 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되니? 4배. 왜 제곱하셔야 되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똑같은 식인데 앞에 4배가 빠진다고요? 그럼 그 전에 있던 것과 넓이가 몇 배 차이 난다? 문제에서 말한 건 뭡니까? 전에 있던 것과 새로운 식은 몇 배가 됩니까? 넓이가 아니라 몇 배씩 전에 있던 식이 몇 배의 식이 됩니까? 4배의 식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수제 2-6번 갑시다. 저번 주에 너네들 이렇게 태워다 주고 집에 가는데 예진쌤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되게 부담스럽다 얘들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선생님이고 그런데 너희들한테 혹시라도 자다가 혹은 뭐 자세를 흐트러뜨렸다가 너희들이 이게 뭐야 예진쌤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예진쌤도 사람이니까 봐주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났어. 필수제 2-6번은
얘들아 1번은 안 풀어줘도 되겠나? 보세요. 1번은 어떻게 풀지 아시겠어요? 1번은 이렇게 느껴지시죠? 2번 때문에 그런데 2-6번에 2번 이게 왜 좀 고독이라는데 고난스러울 수 있냐면 1번은 집에 가서 한번 정리만 해보세요. 정리하면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 바로 보일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라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래? a래. 그죠? 두 번째 x, y, y, z zx가 얼마래요? b래요. 세 번째 x, y, z가 얼마래요? c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음 식을 A, B, C로 나타내어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조건일까 싶겠지만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요. y제곱 z 더하기 yz제곱 z제곱 x zx제곱 x제곱 y xy제곱까지. 요거는 중간고사 때 혹시라도 기출이 되면 유진아, 우리 유진이 또 이제 정신줄 놓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와서 수업 들으니까 또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방금 전에 잔소리했는데 요거는 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냐면 이제 문제 질문 자체가 의도가 불순해. 봐봐 얘들아. 조건식 3개는 얘 줬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얘를 인수분해달라는 말이 아니야.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쟤를 주어져 있는 이 식을 A와 B와 C로 나타내는 거지 인수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차이점, 문제의 질문의 차이에 의해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X와 Y와 Z를 사용되어 있는 식을 3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잡고 최고창부터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아둔바둔 할 거예요. 그죠? 뭐 못 믿겠으면 해보셔도 좋아요. x제곱 x제곱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요. y 플러스 z의 x제곱. x에 관한 1차식은 얘하고 얘일 테니까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x.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이 얘네 둘일 거니까 yz 묶어내시고 y 플러스 z. 이 상황에서 이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물론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일러요. 우리 최종적으로 이런 방법도 썼죠. 최고차폐 계수가 얘니까 y 플러스 z 하나와 여기 1이 있다. 여기 두 개는 얘네 둘이 곱해진 거니까 그럼 여기가 y 플러스 z가 있어야 y제곱 z제곱이 나올 것이고 여기 yz가 있겠네. 그럼 대각선을 곱해서 얘만 남아야 되는데 얘를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괴자절 이렇게 얘기하죠. 괴자절. 아마 너희가 문제를 보다가 그냥 습관상 문제 풀었을 때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요. 망했음, 뭐 인생 덧없음 뭐 이런 거 느끼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문제 읽어봅시다. 얘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내달래. 나타내. 인수분해주세요가 아니라 나타내달래. 그러니까 인수분해주세요가 있으면 나는 개자절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죠?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어떻게 자절하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A와 C에 관련된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하나 써요.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수분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니까 이 지랄을 합니다. 얘네들을 봤더니 공통인수가 뭐가 보여요? YZ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YZ를 묶어내시면 남는 게 뭐예요? 여기 Y 하나 여기 Z 하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짓거리 하나만 할게요. 보세요. Y 하나 Z 하나인데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목적이 뭐냐면 내 목적은 얘네들을 A, B, C로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봐봐. YZ가 있다는 얘기는 X만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 A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서 X가 없는데 써요.
제 욕심이죠. 그럼 식이 화라락 변하거든요. 얼마만큼 변하냐면 x, y, z만큼 변해. 그래서 빼줘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 써준다고 얘가 또 문제를 발생시키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별로 문제를 발생 안 시키죠. 얼마니까? C니까. 내 목적어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식도 이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ZX를 묶어내면 되겠구나. XZ를. 앞에 있는 식은 Z, 뒤에 있는 식 X 플러스 Z가 나왔겠네. 근데 여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 내 목적에 부합하게 식을 변형시키고 난 다음에 또다시 빼주는 거죠. 한 번 더. 그럼 얘가 두 번 나오겠네요. 마지막 식도 이제 느낌이 살짝 오시죠? 그러면 마지막 식은 X, Y를 묶어낼 건데 그랬더니 X 플러스 Y가 남겠네? 그러면 또 뭘 갖다 빼주자? 더해주자? Z를 갖다 더해주고 얘 몇 번 빼면 되겠다? 3번 빼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얘 묶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난 인수분해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만 묶어내게 되면 남는 게 YZ, ZX, XY니까는 다 표현이 되겠네요. 즉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A가 A 묶어내면 남는 게 B일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쓸쓸히 외로이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3C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돼요. 인수분해하려고 하면 지옥이에요. 그냥 거기서 뇌정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잠깐 좀 짧게라도 얘기합시다.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약수라는 말이 뭐냐, 두 번째 배수라는 말이 뭐냐,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뭐고 최소 공배수는 뭐냐. 나는 말들에 대한 정의만 좀 살짝 할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얘는 이렇게만 인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6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1로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는 이 곱하기에 되어 있는 인수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6의 약수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걔가 B 곱하기 Q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우리는 A는 뭐라고 한다? A는 B의 배수다 라고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에서 똑같은 상황을 B는 주체가 달라진 거야. B는 A의 뭐다? 약수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다들 하나 더 상식적인 얘기로 보시면 이 Q라고 하는 식은 뭐이다? 정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0이 되지 말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정수면 다 돼요. 그 말의 뜻은 Q자리에 0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내가 여기 있는 숫자가 A가 0이었을 때 B가 4하고 그 다음에 Q자리에 0이 들어가게 되면 0은 4의 배수다 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4는 0의 약수라는 것도 참이에요. 그래서 0은 모든 수의 배수라는 것도 참입니다. 혹시라도 물어볼 리 없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친구들한테 잘난 척이 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 잘 없죠 사실. 그런 걸로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 왕따 당하기 십상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냐면 식의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식의 상태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y라고 하는 식항이 있다고 칩시다. 당연히 얘도 무언가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니까 내가 얘네들을 뭐 x 곱하기 xy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x제곱 곱하기 y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y 곱하기 x제곱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x제곱 y는 x의 배수다라는 것이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x는 x제곱 y의 약수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너희 교과 과정에서는 약수와 배수한 표현 대신 뭘로 되어 있냐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대체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는 상태는 아닌데 내가 여기서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 두 가지 아이디어가
문제가 만약에 너희들이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풀어왔었던, 너희가 여태까지 배워왔었던 나누어 떨어진다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아니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그냥 그래서 푸세요. 내가 아까 전처럼 우리 아까 풀었던 고쟁이 문제처럼 뭐 어떤 식이 뭐 어떤 거에 약수다 혹은 배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약수 배수는 우리가 나누어 떨어졌을 때 인수분해 되었다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식을 써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생각 때문에 하나 좀 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전에 있던 너희 선배들이 가장 많이 괴로워했던 건 이런 거였었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어떤 하나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식 또는 숫자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약수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최대 공약수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시면 그레이티스트 맞나? 뭐라고 그런 거야? 그레이티스트 그죠? 알파벳 맞습니까? 그레이티스트 맞나? 커먼. 떨린다. 약수 디바이저. 디바이저. 나 이거 왜 나 영어가 이렇게 약하구나. IOR인가? R 이거 맞아요? 디바이저 맞아요? 써있지 않나 여기? 확인해봐야 돼요. 불안하면요. 디바이저 아이씨 여기 CO하거든. 디바이저 이렇게 돼. 맞죠 이제? 괜찮아요. 전 수학 선생이니까.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읽어드리냐면 우리 앞으로 여기서 수학은 그냥 아무렇게 막 갖다 쓰진 않거든요. 그레이티스트의 뜻은 아시죠? 커먼은 무슨 뜻이에요? 공통의 이런 뜻이에요. 공통의. 디바이저 나누세요 뭐 있다는 뜻. 디바이드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디바이저 나누셈. 그러니까 가장 크게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의 앞글자 써서 GCD라고 보통 많이 써요. GCD라고. 너희는 잘 안 보게 되죠. 보통 최대 공약수로 어떻게 많이 쓰냐면 GCD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는 앞으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쓸 거냐면 G라고 보통 많이 쓸 거예요. G라고. G가 보이면 greatest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돼요. 역시 또 용어에 대한 얘기니까 최소 공배수라는 말도 있어요. 이미 쓰고 왔었죠 이 말은.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그러시면 리스트 컴온. 너무 신나게 얘기했어. 컴온. 배수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멀티플. 리스트 N 리스트 할 때 그 적어도 뭐 이런 뜻이에요. L. 컴온 공통의. 멀티플 곱하라 라는 뜻이에요. 나누다의 반대 의미죠. 그래서 LCM이라 보통 많이 쓰는데 LCM이라 많이 안 쓰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라지 L이라 보통 많이 쓸 겁니다. 그럼 쟤네 둘 갖고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런 행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배웠을 때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12랑 예를 들어서 뭐 15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얘들아 두 수의 최대 공배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보면 너희는 여기다 이렇게 쫙 한 다음에 2하고 15가 12하고 15가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막 찾기 시작하죠. 2, 3, 4 이렇게 해갖고 제일 먼저 3부터 한번 풀어봐요. 4, 그 다음에 여기가 5. 더 이상 공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고?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곱한 걸 뭐라 부르고? 최소 공배수.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우리 이제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15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5로 표현이 될 테니까 얘네들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 G가 되는 거고요. 4하고 5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각각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4하고 5는 공통의 약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얘네들 모르냐면 소수에서는 서로수 상태라고 얘기하죠. 4하고 5는 서로 공약수가 1이니까 서로 상태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시죠? 이거를 좀 간지나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간지나게 쓰려고.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15라는 숫자를 우리가 B라고 할게요. 그때 얘네들이 무슨 상태가 있을 거냐면 최대 공약수 G를 공통인수 갖고 있었을 때 라지 A나 라지 B가 각각 갖고 있는 부분이 스몰 A, 스몰 B라고 하는 서로수 부분일 거라고요. 여기는 4하고 5의 부분이 서로수 부분일 거라고요.
봐보세요. 첫 번째 이런 행위가 가능하죠. A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3하고 4 곱하면 된다. 그럼 G하고 A 곱하면 된다. 최대 공약수 부분과 서로서 부분이 있을 것이다. B라고 하는 식도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시면 최대 공약수 부분이 있을 거 서로서 B가 있을 것이다까지 아시겠어요? B값. 그럼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최소 공배수는 얘네들을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G하고 서로서 부분까지 곱해주면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그럼 A하고 B를 곱한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GAGB, 그러니까 GAGB가 나오게 되는데 GA하고 그 다음 G하고 자리를 바꾸면 GGAB라고 써도 괜찮죠? 그리고 GAB가 뭐라고 했으면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있걸랑요? 그래서 G하고 L로 갖다 쓸 수도 있죠. 옛날에는 LG라고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수의 곱은 A와 B의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곱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얼추 살면서 필요하긴 한데 모르겠다고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문제 풀다가 굉장히 기깔난 아이들이 모여서 나오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몇 번째였죠? 네 번째였나요? 다섯 번째였나요? 작은 번호 여섯 번째요?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게 뭘 거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내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요. G를 A하고 B라고 하는 두 숫자, 그리고 이걸 식으로 봐도 상관없다 이 얘기거든. 근데 이때 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볼 거냐면 A와 B를 더한 식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막아다 재밌는 거 봐봐. A는 뭐야라고 하시면 최대 공약수 A에다가 G에다가 서로서 보면 A를 곱하면 될 것이고, B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서로서 보면 B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뭐를 공통인수로 갖게 되냐면 G를 공통인수로 그대로 갖게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부분이 새로운 서로서 부분으로 탄생하게 돼.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A 플러스 B의 최대 공약수와 같아요. 두 식을 더해도 최대 공약수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가 덧셈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GA-GB요. 그럼 얘는 당연히 G라는 부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단 조심할 게 있죠. A 플러스 B라고 하는 소인수 부분이나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서로소 소인수 부분이 서로소 부분이 0으로 사라지면 물론 사라지죠. 얘네들이 같거나 얘네들이 다 완전히 반대부를 갖고 있으면 0으로 사라지면서 최종으로 사라지는데 얘가 서로소 부분이 같지 않아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최대 공약수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다항식 AX가 있어. 그리고 어떤 다항식 BX가 있는데 걔네들이 각각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야. 인수분해가 되면 최대 공약수 찾는 거 별 문제가 없지. 그렇잖아요. 인수분해 다 시켜놓고 난 다음에 공통된 부분이 어딘지 찾으면 그만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각각 인수분해는 안 돼요. 각각. 오케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요 두 식이 각각 인수분해는 분명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공약수 얼마라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냐면 얘네 두 식을 더하거나 얘네 두 식을 뺀 식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다? 최대공약수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빼볼게요. 빼봤더니 2x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최대공약수가 x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x가 최대공약수 되려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얘가 최대공약수가 되려면 아까 말했잖아요. 얘네가 뭐면 안 된다고? 0이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여기 인수라면 x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0을 가져야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 집어넣었을 때 0을 가져야만 하죠. 근데 0 집어넣었을 때 0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로 없네요. 오케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 있을 거냐면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왜 안 써놨을까? 그냥 써놓은 거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 얘가 지금 제가 망설였던 이유는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어차피 왜 어저께 이 예제만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식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좀 바꿔볼까? 바꾸면 되죠 뭐. 여기 10, 여기 5. 그래도 되나요? 인생 참. 그 차 하나 더 뺐으니까. 그냥 냅둡시다. 저 상태에 있고. 그랬을 때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다고 칠게요. 너무 이게 너무 얍삽하다. 그지? 이거 그냥 답을 내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여기는 이런 거, 여기는 이놈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거 누가 최대 공약수 있냐고 물어보면 얘 아니면 없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뻔한 의도긴 한데 이거 뭐 제곱 정도까지 해줄까요? 우리 양심상?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거 좀 만들면 되지 뭐. x-1이랑 x 플러스 2라고 곱하면 내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여기는 이 식하고 여기는 이 식의 최대 공약수 뭐냐 이렇게 하면은 물론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안타깝게 안 됐어요. 참 간지났었는데 돼요. 얘는 당연히 돼요. 지금 막 만들었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얘 인수분해하고 얘 인수분해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식 가지고 최대 공약수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얘네 두 식을 뭐하고 더하거나 빼고 그랬을 때 거기 안에도 뭐가 남아있다? 최대 공약수가 남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빼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뺐더니 마이너스 뭐 7x 제곱 그 다음에 뭐 플러스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 매력을 못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여기서 이거 뺀 식이 3차식인데 3차식 인수분해했고 그냥 얘 인수분해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내가 여기서 얘를 뺀 식이 그대로 3차식이니까 매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때 이 매력이 느껴지겠어? 빼거나 더했을 때 차수가 낮아지면 개매력 있는 거죠. 여기도 3차식이고 여기도 3차식인데 각각 인수분해하는 건 좀 귀찮고 혹은 안 보이고 안 되고 그랬을 때 얘 인수분해하고 얘 인수분해한 다음에 최대공수 찾아야겠다 이건 귀찮으니까 얘네 두 식을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 빼서 3차 항이 사라지게 만들고 2차까지만 내려오게 되면 그건 인수분해하기 되게 수월해지거든. 그랬을 때 우리 그거 인수분해해도 얘네들의 최대공수는 그대로 어떻다? 남아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뒤에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 딱 풀고 잠깐 쉽시다. 애들 또 이제 눈이 끔뻑끔뻑 거리고 보니까 지금 이 타이밍을 빨리 못 넘어가면 망한 거예요. 두 문제밖에 없어요. 두 문제 딱 두 문제. only 둘. 2-7번 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가 라고 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찌끄러주기 시작했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찌끄러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최소 공배수도 찌끄러줬네요. L이 뭐라고 찌끄러줬냐면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41x 마이너스 30이라고 찌끄러줬어요. 자, 이거라고 한다. 이때 두 다항식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예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최소 공배수는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최대 공약수 G가 하나 들어있고 각각의 식에서 남는 서로서 부분이 하나씩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나 현재 이 식에서 어떻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냐면 내가 두 다항식 구하려면 얘네들 각각 구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럼 나는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를 뭐 해줌으로써? 나눠줘 버림으로써 고맙게 내가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1 하나 하고 x 플러스 2 하나로 나 이거 연달아서 두 번 조리제법 때리면 되겠다는 생각 하시겠어요? 오케이. 최고차 계수 1,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30. 여기 있는 숫자가 아무리 커봐라 내가 쪼나. 쫄 필요가 없죠. 인수가 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만약 이건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잘 계산 잘못한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안 될 리가 없죠 이건. 그리고 또 쫄 필요가 없죠.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을 때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 플러스 30. 안 될 리가 없었죠. 남아있는 두 식이 뭐가 되냐면 이 식을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남는 식이 뭡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요. 그리고 이제 저 정도는 암산으로 인수분할 등급이 됐죠. 3, 5일 것이고 플러스니까 x 플러스 5 하나랑 x 마이너스 3 하나겠구나. 여기는 이 부분이 최대 공약수 G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부분이 각각 스몰 a, 스몰 b가 되겠구나.
각각의 다항식은 이렇게 곱해진 게 하나의 식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곱해진 게 하나의 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두 다항식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빠르게 2-8번 빠이 8. x에 대한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가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라고 얘기한 거야. 그죠? 보세요. 두 다항식의 x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 그다음 플러스 2x 플러스 1 하나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가 뭐라고? g가 1차식이래요. 1차식.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근데 얘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상황이 된다고. 뭐냐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k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인수분해 안 되죠. k 하나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말해줬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두 식을 각각 인수분해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뺀 식도 뭐는 유지된다? 최대 공약수 유지된다 이 얘기예요. 더할까요? 뺄까요? 빼겠죠? 최고창 날리고 싶으니까. 뺐더니 x세제곱 날라가고 x제곱 앞에는 k-2x 제곱이 남을 것이고 두 번째는 2-kx가 남을 것이고 상수항도 사라지네. 그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x 묶여 나올 것이고 k-2도 묶여 나오겠네요. k-2x까지 묶여 나오게 되면 남는 게 x-2 이렇게 될 거라고요. k-2는 일단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난 인수 찾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이 안에 포함되는데 그게 x일 수도 있고 x-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x라고 한다면 얘가 인수라고 한다면 x에 0 집어서 0이 되는데 0 집어는 0이 되지 못하는 거 얘는 최대 공약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서 두 개가 더해지거나 빼져서 남는 흔적이에요. 최대 공약수는 백방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얘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1차시라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x자리 1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k 더하기 2 더하기 1이 나오는데 걔가 뭐가 나와줘야 한다? 0이 나와줘야 한다. k값 결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거 자체로만 문제에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향하긴 했거든. 최대 공약수가 지금 교과서에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가 앞에서 풀어줬던 문제들 중에 얘 아이디어를 써서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같으면 날리고 푸는 게 편해요 사실. 그래서 나는 은연중에 그런 방법을 가끔 푸는데 너희 설명 때는 안 했는데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A라고 하는 식이 최대 공약수와 스몰 a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식이 최대 공약수와 스몰 b라고 이어져 있다라고 했잖아.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개수가 2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이때는 더하거나 빼도 안 돼. 근데 목적은 뭐냐면 x 세제곱이 좀 날라가줘라 이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 2배 곱하고 빼줘도 괜찮을까 이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거를 뺐더니 a-2b는 GA에서
양변에 일정한 숫자를 곱하고 더하거나 빼줘도 괜찮다고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걸 한번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우리 이제 복소수 갑시다.